사실 우리 사촌들도 요즘 마스크 이것 때문에 얼굴 잘 못 올라봅니다. 사실 우리 둘째 형님이 소사동에 부천시 소사동에 옛날에 개발하기 전에 산 중턱에서 녹그릇 아시죠? 녹그릇. 예, 그 공장을 하시다가 서텔이 나오는 바람에 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새 갖고 이제 동물을 만들었어요. 뭐 학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부천 전체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서 이제 제 조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전국 상인협회 정동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 상인연합회를 겸직하고 있고 또 단위시장은 작년 3월부로 제가 이제 임기 종료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시장 운영한 지가 약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어떻게 대한민국 전통시장은 늘 침체되고 늘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대기업처럼 어떻게 잘 살 수 없겠는가라는 많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2004년도에 특별법을 개정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787개의 인정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6년도에 5년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2006년도에 상정가를 포함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18년도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약 3조 6천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에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소상공인 포함해서 4조 200억 정도의 지금 현재 지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 상인분들이 많이 깨어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인대학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만은 교육 부분이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느낀 거는 자, SSM부터 시작해서 대형 유통점이 이제 막 우리 대한민국에 물밀듯 이리 밀려오니까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만들고 바로 2006년도에 상경가를 포함해서 전통시장 및 상경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과 3년 만에 약 한 300개 이상이 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숫자가 1,500개 약간 남짓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들이 300개 이상 도산되고 지금까지는 괜찮았느냐. 지금 또 한 200개 이상이 도산됐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전통시장마저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넣다 보니까 지금 1,500개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자, 조만한 SSM부터 시작해서 대형 유통점 그리고 또 백화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굴지 기업이죠. LG나 삼성이나 모든 기업들의 회장님들은 모두가 상근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또 가외 일을 하면은 수당을 받고 또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금까지도 다 했습니다. 또 성과가 있을 때는 성과금까지도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우리 회장님들은 지금 우리 김태환 회장님 계시고 역대 회장님 계십니다만은 겸직입니다. 그 겸직도 돈 한 푼 받지 않는 무보수의 겸직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단체에 봉사를 하면은 저분 대단하다, 참 고마운 분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전문성을 띌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우리 상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 전통시장에 상경가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시장에 제가 16년간 상무이사를 맡아서 하다가 201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상근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눈을 뜨면은 항상 상인의 사무실에 가 있습니다. 또 저도 내 설아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만은 결혼 시기고도 오후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명절에도 늘 사무실에는 제가 있고 휴일에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65일 연중무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해서 관계 공무원과 또는 공단 그리고 중기부와 늘 소통하고 늘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했던 시장이 거의
그 94년도에 부도 위기까지 가죠. 법인 시장입니다. 이래서 그 시장을 살리는데 약 한 25년이 걸리더라.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상인 조직입니다. 얼마나 그 조직이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시장 상인회가 발전이 되고 안 되고 달렸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저희들 해원 시장이죠. 저 영덕입니다. 저희들 시장에 견학을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은 항상 1시간 정도 시간을 배려받아서 제가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관리했던 시장에는 1차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면은 자, 여러분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어떻게 개정하죠? 임시총회나 본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을 합니다만 업무 규정은 수시로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규정에 보면은 상인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할 때 고객선을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경고 후에 2차에는 그 해당 동의 간부를 통해서 단전 단수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퇴출까지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하니까 이 회장님이 가서 이제 늘 눈만 뜨면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규정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위반하면은 단전 단수를 시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통보를 하고 단전 단수를 시켰는데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회장님, 그분 말씀이 내가 회장님한테 배운 그대로 조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업무방해로 조사받으러 오라 합니다. 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조치를 하는 데는 그냥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자, 그 회장의 독선 내지 그 회장의 일방적인 행위는 절대로 상인들이 용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이러한 정관이 정말로 우리 상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상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러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했던 그러한 시장에는 보면은 이미 그걸 다 상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위반했습니다. 방송을 해서 몇 동 몇 호에 선이 나왔으니까 민원 제기되니까 빨리 넣으세요. 그러면은 바로 넣습니다. 거기가 다 그렇게 행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상인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바로 진행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회장님들 계십니다만은 우리 상인의 주인은 우리 상인분들이다. 또 상인분들의 주인은 누구죠? 상인분들의 주인은 바로 고객입니다. 그래서 수평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국연합회 회장을 3월 25일 날 선거를 해서 이제 그 우리 경기도 이충환 우리 회장님 또 출마를 하시고 여러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부족한 제가 이제 맡았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인수인계를 해 왔는데 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장관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었고 또 국회에 여러 번 가서 산자위 소속의 의원님들 만났습니다만은 지금 20년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 현대화 사업이 조금 전에도 식사하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광역시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또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의견을 수립할 때 청와대에 가서 목을 매더라도 그 사안만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난 사항을 법적으로 통과된 건 아닌데 사항을 국회에서도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을 이제 와서 다시 뒤집어서 하기는 힘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또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참 이런 사무실 보면 저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모셔야 될 전국상인협회가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가는 곳곳마다 직원이 다 바뀝니다. 이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보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벌써 저희들이 5년 전에 1억의 예산을 받아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진흥공단에 소상진흥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제가 그걸 굳이 상인연합회관을 빨리 설립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청년 상인들이 계속 이제 자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도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던데 이분들이 우리의 뿌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울이나 대전에다가 연합회관을 번듯하게 지어서 직원들이 계속 연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2개청 정도는 해서 영상박물관, 그리고 또 1개청은 직접 우리 역사에 남는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장비로서 영업에 임해왔는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우리 회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국회의원님들 그거 잘 몰라요. 자, 우리의 역사가 몇 년 됐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 참 아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자, 저희들이 아주 너무 초라한 시절을 제껴놓고라도 정상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보부상 내지 부부상들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설립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역사가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아시아만이 자부심을 갖고 영업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약 600년 전입니다. 이래서 자,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까 내가 당신네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되느냐. 그때는 내가 물건을 생산해 갖고 오더라도 또는 중국에 기금속을 가져오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보찜을 사서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보부상들이고, 부부상은 땔감이라든가 양식, 부피가 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안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부부상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5일장마다 이걸 가져와서 매일 이제 생산을 해서 못 가져오니까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곡류라든지 팔아야 되는데 팔 장소가 없습니다. 오니까 건달 비슷한 사람들이 발로 들고 차고 또 세금을 걷어가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좋다 그러면은 5일마다 당신네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또 당신네들은 뭐가 필요하냐? 보부상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품을 내놓고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5일장 겸해서 매일 장터를 만들어 주겠다. 또 할 게 없느냐 하니까 그때는 전부 이제 밀수죠. 기금속을 가져오는 게 합법적으로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물류에 대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통합을 해라. 이래서 상단을 만들어서 600년 전에 우리 상인연합회는 이미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우리 조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정치에 입문하면 어떠냐 했을 때 상단의 대표가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선의 경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관에 보면은 전국 상인연합회 산하 또는 지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모시박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래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또 국회 비례도 가 계시고 일하죠.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제 이 말살된 게 있습니다. 언제 말살됐느냐? 일제치하의 통제하에서 이게 말살이 됐죠. 이놈들을 가만 보니까 전부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금이 전부 상단에서 다 나와서 무기 사는데 지원하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아, 이놈들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걸 완전 일제치하에서 총독부에서 완전히 말살 다 시켰습니다. 사형을 시키고 막 잡아서 고문하고 이래서 완전히 없애고 다시 조직을 새로 만들어준 게 뭐냐 하면은 보부상과 부부상을 합해서 이제 일반 상단을 만들었는데 이분들 어디에다가 섰는지 아십니까? 일제치의 앞잡이에 섰는 겁니다.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전부 스파이로 시장 곳곳에 숨겨놓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을 했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광복이 되고 거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없고 각 상인회는 그냥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이래 꾸려갔습니다만은 이후에 200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상인연합회가 만들어졌는 겁니다. 이래서 때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당적을 떠나서 분명히 지지하는 여야의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가 고마운 것은 여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와주신 우리 박영선 장관이 국회에 있을 때 발의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들 지금 뭐 현직에는 계시지 않지만 늘 고맙게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후에 이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전통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죠. 왜냐하면은 2004년도에 법을 만들고 2006년도에 우리의 조직을 만들어 줬으면은 정부가 빨리 이렇게 전문가 되시는 분들 모셔다가 정말 모셔다가 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는데도 자 뜯어서 새 건물 만들어주고 막 하는데도 왜 문을 닫는지 자문을 구해봐야 되는데 계속 배가 고프니까 밥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밥 먹을 때 요즘은 비타민 C가 필요하면 C를 골라서 또 먹고 D도 골라서 먹듯이 그거를 갖다가 처방을 하지 않고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니까 결국은 3년 사이에 수백 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우리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다가 제안을 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조직의 분열입니다. 조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의식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장에는 그런 게 잘 없겠지만 보면은 고객분들이 아침에 물건을 안 사고 가면은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립니다. 또 물건을 안 사고 그냥 가면 뒤통수에 대는 욕을 막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번 거는 사실인데 자, 문 닫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 조직의 부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잘 뭉친 그런 시대에는 우리 부강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담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6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제가 불국사 가까이 되죠. 저는 이제 경주에서 왔습니다만 왜 제가 거기에 갔느냐 하면은 제가 그 87년도에 경주 기동 순찰대 들어가서 봉사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 가장 돕기라든가 홀몸 어르신을 제가 이제 많이 모시고 봉사를 하고 했었는데 애들이 계속 나와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내 집이 어딨냐고 이제 차를 태워서 갔었는데 집에 가서 환경을 보니까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주셔야 되는데 뽑기는 뽑아놓고 뽑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정부처럼 대한민국 국가처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이 우리 회장님 들으시면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현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모님이 저 전라도 분인데 제가 거기에 특강을 옛날에 한 5, 6년 전에 간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60명 모셔놓고 그 관계자들하고 이제 우리 상임분들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사모님을 엄청나게 한마디로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이걸 과연 평가받을 만하다 해서 언제 느꼈냐 하면은 그분이 수성구로 홍준표 의원이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당선되고 이제 갔었는데 그 사모님 말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모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저는 이제 정부 보고 한 얘기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고 여러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한참 시끄러울 때 저는 전임자를 잘 모시는 분은 정말로 참 멋진 분이라 생각하고 전임자 구박하시는 분은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대통령에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회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로 힘든 자리거든요. 자, 우리 상인회 회장이나 지회장이나 전국연합회장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 자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손님들 와서 해 뜨고 지금 막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은 중책을 맡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가게가 계시면은 또 사무실에 또 우리 초대 회장님이나 교수님 오셔서 사업이 되는 의논 좀 하자고 또 부르시면 또 오셔야 되잖아요.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상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저거 회장 맡아갖고 상인에 가서 일 안 하고 저 해 뜨고 있느냐? 또 해 뜨고 있으면은 또 그런 얘기, 또 사무실 와 있으면은 집에서 사모님이 당신 거기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빨리 내려와서 손님 좀 맞이하라. 그만큼 힘들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가정 관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법원에 가셔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법원에 가시는 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제가 회장님께 책임을 묻느냐 하면은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전임 우리 회장님들 잘 모시고 지금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에 1,500개 시장이 있으면 1,450개는 항상 전임자하고 후임자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3월 때 그만뒀습니다만 저도 뭐 옳은 대접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특성화 사업의 예산도 많이 줄었지만 이 상인대학이라든지 맞춤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완전히 거의 없다시피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또 정상화 시킬 겁니다. 온라인 쪽으로 가더라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못하니까 수입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여담이고 정말로 우리 신창락 교수님, 우리 전국에 보면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다 교단 떠나서 농촌에 들어 조용하게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모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정말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수혈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시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많습니다. 10남매입니다. 10남매 중에 이제 제가 막내죠. 막내인데 그 우리 모친이 그래도 뭐 잘 키운다고 학교에 그 공부보다도 건강하게 다 키워서 허실 하나 없이 10남매 다 결혼식이고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는 제 하나 남고 누님들 돌아가시고 이제 몇 형제가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참 장터가 좋더라고요. 5일장에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시장에 몸담고 이래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도로가에 한 가보시면은 전통시장 마을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부가 소상공인이고 덧붙여 하나 더 명칭이 있다면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제 자존심 안 상합니까?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어떤 단체냐? 그분들 소중한 단체 맞습니다.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될 단체가 맞지만 그분들은 그냥 내가 회사에 다니다가 그냥 나와서 점포가 있으면 그냥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근본적인 뿌리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 우리 지역 경제 근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무형자산보다 더 소중한 조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전통의 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이름 찾기 운동을 하자. 이래서 제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다익선 보시면은 전통시장 말이 없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말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우리 전국 상인협회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에서 전국 박람회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전부 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주최 주간에 우리가 이름 들어갑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상인연합회 회관만 건립하면 운영비는 지절로 따라오니까 해서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 모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원래 제가 강의를 한 5시간 정도 이거 안 보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머릿속에 하나의 이제 상경험이죠.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 단장님이 30분만 하라 해서 벌써 30분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간곡히 여러분들이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은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자, 오후 되면은 우리 회장님 뭐 곡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시나 5시쯤 되면 이제 사투리로 하면은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회장님께 전화 한 통 하시면 회장님 오늘 고생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진다면은 우리 대표 한잔 하실랍니까? 지금 회장님 만약에 이 시간에도 이런 전화 한 통 받으면은 속으로 눈물이 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은 335 모여서 비방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직접 회장님 정중히 1대1로 모시고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제 생각에는 회장님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회장님이 기록을 해서 제가 오늘 회장님 하나 제안하는 걸 저는 이제 벌써 메모를 해놨거든요. 낮에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병폐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통시장들 이거는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상인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이런 고객센터나 또는 우리 회장님들 고생을 하셔갖고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시설이나 경영에 도움을 줘서 내가 이득 보는 거는 돌아서면 잊어봅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아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장님들은 조그마한 사업비 하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국을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고개 숙이고 사정하고 빕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냥 예산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원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경영 바우처 사업이 우리 경공원 하더라도 한 20개 정도 선정됐는데 57개 신청을 했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 노력 안 하고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만두고 내려가시면은 네 언제 받았냐 식으로 안면 몰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이다. 과연 우리 형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찍고 안 찍고 모시고 안 모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분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으면은 여러분이 좀 섭섭한 게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정중히 다가가서 건의 드릴 게 있으면 건의 드리고 또 오후 되면은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 회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시잖아요. 차 한잔 하실래요? 이래서 차라도 한잔 갖고 와서 대접하면은 회장님 한 개 할 거 20개, 30개 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게 잘 없고 제가 상무할 때도 우리 직전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대 그 경영학과 나오신 분 지금 부산가 계시는데 원래 연세가 90이 넘은 거예요. 상무,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 잘 귀담아 들으라. 예. 자네가 복권에 예를 들어가 수천억 대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 시장을 법인 시장이죠. 한 4천 명 확 걷어내고 위로 한 10층 올려갖고 멋지게 해서 상인분들에게 심지 뽑기해서 이제 분양을 했을 때 좋은데 배정받은 그냥 주는 거지 공짜로 받은 그런 상인들은 1년만 되면은 자네의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자네가 위치 좋지 않은 곳에 배정해준 그 상인은 자네를 두고 평생 온수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습성이다. 저는 시장이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죠.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과감히 헌 옷은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때가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든 사업에 보면은 뭐 청년몰 사업이나 이런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입점을 해서 우리에게 배우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귀하게 부모님의 품에서 안겨가지고 고이 자라다가 바로 입점해서 영업에 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를 그 청년들이 만약에 보고 자란다면은 우리 전통시장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장에 오니까 전국 상인협회 견학 가니까 영상물로 보니까 600년 전에 영상물로 보니까 야 우리 뿌리가 참 대단하구나. 또 어르신들은 이런 장비를 갖고 저울을 갖고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장사를 했구나. 또 언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일제치하에는 어떻게 말살당해. 이런 걸 갖다 그들에게 전수를 하고 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갖고 하나 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상인연금제를 지금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연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처럼 자 제가 25년 했는데 나오니까 연금이 얼마냐 하면은 80만 원에 기가 약간 달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25년 하면 얼마냐?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이렇게 각박하냐?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힘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직만 튼튼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보다 나왔습니다만 공설시장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평생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공설시장은 내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제도도 지금 없앴습니다. 정부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결국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연금제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이외에도 저희 전국연합회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3년 동안에 여러분들 오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 옛 위상 그대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 오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은 벌써 다 끝난 것 같은데 시간 좀 더 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래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과거에 장사하신 분들 안대로 이제 삶의 질은 좋아졌습니다만 지금은 아직도 우리 후배들 위해서는 제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내 자식들 시장 장터에 장사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와서 불러서 시키고 하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 코로나 전국에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고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으면은 우리 강원도 연합회를 통하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